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단어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자기계발 전도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들을 주변에 종종 보거나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사실은 아닌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힘들어지고 비참해진 그런 것들을 종종 주변에서 목격을 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런 것을 생각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참 오래전에 읽었던 패러독스 이소무화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서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용을 쓰지만 결국 미치지 못하니까 되돌아서면서, 즉 포기하면서 에이 저 포도는 씨여서 못 먹어 하는 그런 이소무화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 그러니까 패러독스를 통해서 본 이소무화인데, 거기서는 내용을 약간 다르게 조정을 합니다. 이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있는 힘껏 이렇게 도약을 하는데 약간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간극의 차이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포도를 따겠다는 집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고서 끝까지 도전하다가 자기 목표 달성을 못하니까 돌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동물이 미쳐버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결국은 뺑뺑 제자리를 돌면서 자기 꼬리를 물려고 이렇게 막 뺑뺑 돌면서 지저대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우도 결국 미쳐버려가지고 자기 꼬리를 물려고 제자리에서 뺑뺑 돌면서 막 지저대는데, 결국은 그 소리를 듣고서 나온 그 포도밭 주인의 쏜 총에 의해서 여우가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교훈은, 여우가 그 포도가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빨리 깨치고서 포기를 하지 않은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어떤 경우에는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IMF 오기 직전에 그 여파를 제대로 이렇게 맞아서 제가 하던 학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그 학원 매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단축시켰더라면 제가 그 학원을 통해서 일정 정도 어떤 재기를 할 수 있는 돈을 건지고서 정리를 했을 텐데,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 당시 나왔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용카드를 몇백만 원 이렇게 당겨서 쓰고, 그러니까 다른 상품을 쓰고서 실제 상품은 하지 않는데 내가 15% 돈을 주고서 돈 당기는 그런 거지, 무슨 깡이라 그러나?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한 4, 5년에 걸쳐서 학원을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학원은 학원대로 날아가고 저는 빚은 빚대로 지면서 소위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까지도 남기지 못하는, 오히려 부채를 지고서 파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쓴 책에서도 나오는 제 둘째 딸 얘기인데, 이 녀석이 금융 다단계의 꿰매 빠져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만 원의 어떤 그 이익금을 주겠다, 그런 것에 현혹돼서 자기 돈도 없는데 산화몬이라는 그런 어떤 건강하지 못한 그런 기관에서 1,500만 원을 돈을 대출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결국은 그 사업주는 그깟 나름대로 행방을 감추고 도피를 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원금을 날리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딸이 부모 모르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대신에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우리 딸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사실 1,500만 원을 그냥 날리기는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1,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법적 어떤 소송을 하고 또는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시간과 정력을 이렇게 기울이는 어떤 그 행위가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방해를 받아가면서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을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회수한다 하더라도 그걸 회수하는데 걸리는 그런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신적인 고뇌들이 너무 내가 얻게 될 대가에 비해서 너무 크더라. 그래서 우리 딸하고 그때 결정을 합니다. 우리 잊자. 이게 잊지 않고서 여기서 매달리다가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피폐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하고 저는 우리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1,500만 원을 대출해서 그 비싼 그런 어떤 이유를 사나원이도를 갚고 우리 딸은 자기가 하는 학업과 그리고 자기 어떤 취업에 그 열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딸은 최초로 올 A 플러스라는 학점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뛰고 있는 그런 웍스 모바일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안정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말은 쉽습니다. 어떤 걸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어떤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게 우리의 지혜죠. 이게 될 일이다? 이걸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판단만 제대로 내린다면 될 일은 그걸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릴 수 있을 것이고 되지 않을 일은 빨리 애당초 어떤 많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A를 하는 것이 B를 하는 것과 서로 비해서 더 큰 이득과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코칭 수업 시간에 우리 코치들한테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그런 어떤 질문들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여러분 소개를 하자면 이번 같은 경우 내가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좋을 것인가 이런 경우에 던지면 좋은 질문이 뭐냐면 자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이로운 점은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런 비극적인 거,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일을 포기했을 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포기했을 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서 그에 대한 대답을 정말 깊이 숙고를 하는 겁니다. 그 깊이 숙고를 해서 그 네 가지 내가 던졌던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서로 비교 판단을 하다 보면 이것을 내가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것을 내가 계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막연하게 어떤 고민을 하기보다는 방금처럼 그 아주 체계적인 네 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탕으로 어떤 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